아기 낳고 키우기 힘든 상황에서 굳이 둘째를 더 낳아야 할 이유도 없고. 결혼하면 뭐 집도 필요할 테고 차도 필요할 테고 육아 비용도 필요할 테고 그런 게 이제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죠. 아이 사교육이나 교육적인 부분, 양육비가 정말 큰 것 같아요, 지금. 주택난과 고용불안, 기타 경제적인 문제들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은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주거 전반적인 어떤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제 얽혀서 결혼이나 아니면 가족을 구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적어도 이 정도 행복을 누리고 살겠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아이를 낳죠. 아이, 안 낳아도 문제지만 낳아도 걱정이 앞섭니다. 육아는 매일매일 치러지는 전쟁과도 같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은 없는 걸까요? 경기도 여주시. 최하정 씨는 출산을 2주 앞둔 만삭의 임산부입니다. 오늘은 산부인과 진료가 있는 날인데 여주시 내에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어서 이천시까지 가야만 합니다. 한 30분 정도 걸려요. 많이 불편하죠. 시내에 있으면은 그냥 차 안 끌고 다닐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타 지역으로 가야 되니까 차 없는 날은 이제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아기 데리고 다니니까 더 힘들어요. 하정 씨처럼 분만 병원을 찾아 타 지역까지 나가야 하는 분만 취약 지역의 임산부들은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 이렇게 양수가 터진다거나 진통이 오면 가기가 좀 막막하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 돼요. 저출산의 여파로 분만 산부인과가 줄어들면서 임산부들은 분만 산부인과를 찾아 원정 출산을 갈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분만 사각지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무려 97곳이나 됩니다. 태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2014년 기준 분만 산부인과가 지난 10년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저출산으로 나타나는 사회 현상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산부인과 폐업뿐만이 아닌데요. 경기도 용인에 사는 김희경 씨. 그녀는 저출산의 여파를 직접 몸으로 겪었습니다. 딸이 다니던 어린이집이 갑작스럽게 폐원을 하는 바람에 어린이집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재작년에 어린이집 다닐 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폐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옮겼는데 거기도 1년 다니고 나니까 또 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폐원 어린이집 2번 겪었죠. 출산율 저하가 원화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은 경영난으로 폐원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 양천구. 이곳은 지난 2월까지 유치원이 있던 곳입니다. 서울 도심임에도 불구하고 원화 미달로 결국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출생 아동 수가 줄기 때문에 아동과 관계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사라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공성 영역이 있기 때문에 경영적 마인드로 봐서는 안 되고 정말 한 명의 아이라도 국가나 사회가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 사실 유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회적 입장에서 보면. 저출산은 고령화와 함께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사회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한두 가지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이 낳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데요. 그것은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며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많은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직장이냐 아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기혼 여성들은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 단절을 경험합니다. 이곳에서 강의를 받는 여성들은 경력 단절을 딛고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심은혜 씨 역시 그중 한 명입니다. 저는 2010년 12월부터 그때 퇴사를 하고 후에 결혼하고 육아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죠. 제가 사실은 도시계획 쪽에 있어서 엔지니어링 회사에 있었지만 재취업을 할 때는 그쪽 분야로 다시 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진로 변경을 계획하고 있는 단계 중에 하나예요. 이 강의를 듣는 게. 은혜 씨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되고 싶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며 7년 동안 일 대신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온 은혜 씨. 아이를 키우며 일자리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를 위해서 일을 잠시 쉬자는 생각이었지만 경력 단절은 재취업의 길을 막는 걸림돌이 되었죠. 경력 보면은 이게 대학원까지 나오고 이게 그전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안쓰럽죠. 그래서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옆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 30대 기혼 여성 중 절반이 넘는 53.1%가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 등의 이유로 경력 단절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출산, 육아 환경이 어렵다는 것을 말하죠. 저녁이 되면 은혜 씨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취업 정보 사이트에서 구직 정보를 보는 것이죠. 이렇게 한 번씩 그 취업센터 취업 정보 있는데 가서 한 번씩 보긴 보죠. 일자리가 아직 있나, 나를 써줄 데가 있나, 어느 정도의 연차를 원하나, 나이는 상관이 있나, 뭐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하는 여성의 첫 경력 단절 시기는 28.5세. 하지만 재취업까지는 평균 8.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두 아이의 등하원을 책임지고 있는 은혜 씨. 재취업 전까지 그녀가 택한 건 따로 있습니다. 이제 어디 일로 가시는 거예요? 네, 이제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죠. 아르바이트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작년 3월부터 애가 어린이집 가가지고 낮 시간에 뭐 사무 보조 알바도 했었고 커피숍 알바도 했었고 결혼, 출산을 한 뒤에 직업 선택의 폭은 줄어듭니다. 그렇다 보니 은혜 씨 같은 경력 단절 여성은 부업거리나 아르바이트를 택하는 경우가 많죠. 아르바이트의 경우 경력과는 무관한 단순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판매직이고 매장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경력이랑은 상관이 없죠. 아무래도 파트타임이다 보니까 이제 수입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기도 하고. 자녀 한 명당 대학 졸업까지 들어가는 양육비는 3억에서 많게는 4억 원. 외벌이로는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제적 부담은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그만두었던 엄마들이 재취업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죠. 하지만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이 자신의 경력을 살려서 재취업을 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울며 겨자 먹기로 다른 일거리를 찾게 되는 겁니다. 경력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여성 개인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그 직장 경력을 충분히 쌓아가는데도 굉장히 이제 그 마이너스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제 경쟁력, 인력 차원에서도 이러한 우수한 여성들이 계속 이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게 됨으로써 노동시장 내에서 우수 인재 확보, 확충의 문제에서도 여성 인력이 대다수 빠지게 되는 거죠. 2014년 기준 합계 출산율 1.88명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스웨덴. 스웨덴은 유럽 국가 중에서도 일과 가정의 균형이 가장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웁살라에 위치한 한 세무법률 사무소. 이곳에서 세제법률 고문부장을 맡고 있는 제시카. 그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자신의 경력을 쌓는데 아이들이 걸림돌로 작용한 적도 없고 엄마라고 눈총을 받은 적도 없답니다. Sen upplever jag inte att det har varit någon diskriminering så när jag har fått eller sökt nya
positioner eller så. Att det har missgynnat mig att jag har varit kvinna. Och hur mycket det har påverkat att jag ändå har kunnat få de här positionerna. Det vet jag faktiskt inte. Men jag tycker att det finns en stor acceptans ändå. Att om barnen är sjuka eller man behöver göra någonting för barnen. Att det är ingenting som drabbar en så i yrkeslivet. Utan de flesta har förståelse för det. 제시카가 처음 이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을 때 그녀는 임신 5개월의 임산부였습니다. Men en person som är gravid vet man ju kommer att vara borta ett år. Och som jag sa, det är kort tid av ens liv, men om man rekryterar så är det ju för att man behöver någon just nu. Om man anställer gravida eller inte, eller hur man gör. Men jag hade en ganska öppen dialog då med den som rekryterade mig och förklarade ju hur det såg ut. Sa att jag kommer göra ett jättebra jobb innan jag går hem och ett bra jobb efter jag går hem. Och de löste det på det sättet att de då rekryterade mig och en till ganska nära inpå. Så att då fanns det ju någon även under tiden som jag var borta. 입사 5개월 후 출산을 위해서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제시카. 휴직 후의 복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죠. 스웨덴은 출산 후 고용 복귀율이 90%가 넘습니다. 만약 임신으로 인한 불이익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한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임신했다면서? 임신한 여자는 그 자기만 피곤한 게 아니라 옆 사람들까지 피곤하게 만들거든. 괜히 그 신경 쓰게 만들고 말이야. 아직 진행 안 된 상태에서 알았으니까 후임한테 넘기자고. 사장님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셨죠. 저 아니면 우리 회사 어떻게 굴러갈지 모르겠다고요. 저 그때도 임신한 차윤이었거든요. 조금만 배려해 주시면 일에 지장 주지 않으면서 잘해내 보이겠습니다. 그 차윤희 씨 지금 그 너무 당당한 거 아니야? 드라마 속 상황이 이들에겐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Både gravida och med barn. Och som sagt inte påverkar överhuvudtaget våra möjligheter att... Men du får inte liksom gå hem bara för att du är gravid. Liksom. Det är ingen sjukdom. Liksom. Alltså, hon har väl rätt att jobba. Liksom. Så att, då skulle jag nog reagera väldigt starkt på det. Jag skulle nog protestera och lägga in en anmälan som vi kan göra här i Sverige. Ska vara hemma med sina barn. Jag tycker det känns väldigt orättvist att man ska behöva välja mellan familj och karriär. 출산율이 높은 국가들을 보면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도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죠. Män och kvinnor, eller kvinnor och män, gör samma saker. Att kvinnor jobbar så som män gör. Det blir positivt för landet, det blir mer skatteintäkter, det blir bra för arbetsmarknaden. Och att man försöker se de positiva sakerna och då vill man underlätta att man skaffar barn och arbetar. 지난해 OECD에서 직장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인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스웨덴은 2위, 한국은 29개국 중 꼴찌를. 그리고 영국의 한 주간지에서 발표한 가정 꾸리기 좋은 나라에 스웨덴은 1위, 반면 한국은 45위로 불명예스러운 꼴찌를 차지했습니다. 두 나라는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먼저 일상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에서 유모차를 끌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건 어떨까요? 저상버스가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유모차 탑승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버스의 출입구 높이는 정류장 인도 높이와 맞춰 있어서 손쉽게 유모차를 버스에 올릴 수 있었죠. 버스 안에는 유모차 전용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최대 유모차 석 대가 들어갑니다.
måste ta sin vagn och sina barn och din barn och sen kommer in i bussen. Du betalar ingenting, men det är bättre. Man känner sig säker när man kommer in i bussen och betalar ingenting. Man måste inte gå fram i bussen och betala någonting till chaufför och lämna sina barn ensam. 이렇게 스웨덴 엄마들은 유모차를 갖고도 편리하게 대중교통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모차를 가지고 버스를 타는 것이 수월할까요? 타자, 되게 타자. 저상버스가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상황이 펼쳐진 거죠? 유모차 승차를 기다려주지 않고 그대로 출발해버리는 버스. 거절한 적 많고 동네 언니들도 못한 적도 많아요. 다음 버스는 탈 수 있을까요? 이번에 꼭 타자. 직접 버스 기사한테 부탁을 하기로 한 서리 씨. 뒤에 좀 열어주세요. 뒤에 이거 좀 열어주세요. 그거 말고 밑에 좀 내려주세요. 유모차 타게. 네? 아 저거 있잖아요. 몇 번의 실랑이를 한 후에야 유모차가 탈 수 있도록 탑승용 발판을 내려줍니다. 정해진 배차 시간이 있다 보니 운전기사는 유모차 탑승을 기다려줄 여유가 없고 버스 출발이 늦어지면 승객들은 눈치를 주곤 합니다. 있으면 이게 만들어진 게 이걸 해주려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안 해주시고 안 해주시려고 하고 아까도 들고 타시라 그러고. 버스는 타도 문제입니다. 유모차를 고정할 장치도 전용 공간도 없죠. 지하철도 상황은 마찬가지. 유모차를 세워둘 공간이 여유롭지 않습니다. 지하철 모든 객실에 유모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스웨덴과는 확연한 비교가 됩니다.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내리거나 이러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를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더. 근데 여기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안 내리실 거면 뭐 이쪽으로 나와라라던가 그런 좀.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배려가 부족합니다. 임산부 전용석이 있기는 하지만 임산부를 위한 자리는 없죠. 아직 우리나라에선 배려 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두 나라가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우리나라의 평범한 맞벌이 부부의 일상을 들여다봤습니다.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분주한 아침을 보내고 있는 김인순, 강경복 씨 부부. 세 딸을 둔 인순 씨 부부의 아침은 전쟁터와 같습니다. 아이들 챙기느라 밥 먹을 시간도 없죠. 이제 아이들 먹고 나면 시간이 되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바빠서 못 먹을 때가 좀 많아요. 가족 중에서 제일 바쁜 사람은 아내 인순 씨인데요. 출근 준비와 아이들 등교 준비, 몸이 10개라도 부족합니다. 오전 8시 30분, 남편 경복 씨가 막내와 함께 먼저 집을 나섭니다. 인사해요. 아빠 안녕하세요. 출근과 등교 준비로 정신이 없다 보니 가족들이 나눈 대화는 거의 없습니다. 간단한 인사 정도가 전부죠. 딸, 갔다 와. 이따 보자. 두 딸이 등교하는 걸 보고 인순 씨도 출근을 합니다. 출근 시간은 오전 9시, 꼬박 8시간을 근무하고 저녁 6시가 돼서야 퇴근을 합니다. 이제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그녀는 정시 퇴근이 잘 되는 편입니다. 보통 퇴근 이맘때 하세요? 네, 이 시간쯤 갑자기 뭐 급한 일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6시에 업무 마무리해서 한 10분 사이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퇴근 후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어린이집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 막내 하원시키기. 야근이 잦은 남편 대신 새아이의 하원과 하교는 그녀의 목. 어린이집 가서 셋째를 데리고 이제 언니 큰아이, 둘째아이 있는 학원으로 가서 이제 셋 다 태우는 거죠. 태우고. 이렇게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1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좀 많긴 많더라고요. 자, 이제부터는 집으로의 출근이죠.
아침과 같이 저녁 전쟁을 치르는 인순 씨. 옷 갈아입을 새도 없이 식사 준비에 분주합니다. 8시가 다 돼서야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합니다. 퇴근 후에도 쉬지를 못하는 인순 씨 부부. 밀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정작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없습니다. 아니 엄마 아빠는 놀자고 했는데도 한 번도 안 들어주고. 아이들이랑 같이 식사하는 거, 밥 먹는 거, 그리고 이제 빨래, 그리고 아이들 씻기는 거, 그리고 이제 청소, 그리고 잠 자는 거.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 OECD 국가 중 가장 짧습니다. 특히 아빠가 아이와 보내는 시간은 고작 6분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리나라 직장인의 퇴근 시간은 오후 6시. 그러나 정시 퇴근은 쉽지 않죠. 야근과 회식이 있으면 퇴근은 더욱더 늦어지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일 중심적으로 삶의 리듬이라든가 뭐 나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배분하고 남는 시간에 나의 개인적인 일을 위해서 쓰거나 가족을 위해서 쓰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일하는 시간이 감소되지 않으면 가족과 함께 또는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건 거의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웨덴 맞벌이 부부의 모습은 어떨까요? 헬레나는 아들 둘을 둔 직장맘입니다. 여느 가정집 못지않게 바쁜 아침을 맞이하네요. Leo börjar 10:08 i skolan och Hugo, vi lämnar Leo först och sen kommer Hugo till förskolan. 우리나라 가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아침 풍경이죠. Och så behöver vi jackor, känner att det inte är så varmt idag. 건설회사에 다니는 헬레나의 남편은 업무 특성상 아침 근무가 많아서 이미 출근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등교와 등원 담당은 헬레나죠. 스웨덴의 초등학교는 한국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시작합니다. 아침 8시 10분에 수업이 시작되죠. 첫째 레오를 등교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주고 둘째 휴고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가면 헬레나의 출근 시간과 맞습니다. 여느 엄마들이 그렇듯 이제 4살이 된 휴고를 어린이집에 두고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한 헬레나. 휴고도 엄마와 떨어지기 싫은 모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회사까지는 약 10분. 헬레나는 어린이집 교사들을 관리, 교육하는 교육 컨설턴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녀의 출근 시간은 오전 8시 30분. 그러나 업무 시간은 조율이 가능한데요.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근무 시간을 최대 25%까지 줄여서 일할 수 있습니다. Nu jobbar jag 35 timmar i veckan, 87,5% istället för 40. Så då har jag gått ner lite så att jag kortar ner dagarna så att jag kan dels lämna barnen lite senare på morgonen och hämta lite tidigare än jag skulle behöva göra om jag jobbar heltid. Och det är också en möjlighet som man har i Sverige, en lag som gör att upp till barnen 8 år så har jag den möjligheten. Då arbetsgivaren inte kan neka mig att gå ner i tid av den anledningen. 스웨덴에서 유연근무제도는 흔한 기업 문화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업무 시간을 아이에게 맞춰서 조율할 수 있는데 가정과 일의 균형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입니다. Man har alltid rätt att gå ner i tid när man har barn i yngre åldrar. Och medarbetarna måste också känna sig nöjda med sitt liv hemma för att de ska kunna prestera bra på arbetet. Så det blir en balans att se hur man får till det. 헬레나의 퇴근 시간은 오후 2시 50분. 둘째의 하원 시간에 맞췄습니다.
퇴근길에 둘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3시가 조금 넘습니다. 남편 어리아는 헬레나보다 먼저 퇴근해서 식사 준비를 하고 있네요. 출근이 이른 만큼 퇴근도 빠릅니다. 부부 모두 퇴근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아침보다 훨씬 여유가 있습니다. Ja, jag brukar ha oftast laga middag. Inte frustrött. Va? Inte frustrött. Äter du jobb? Är det okej? Ja, man får inte sätta sig ner liksom, för då somnar man. 아이를 둔 스웨덴의 부모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누구든 유연 근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고 아이와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거죠. 스웨덴은 아빠와 아이가 보내는 시간이 하루 평균 300분, 6분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50배에 달합니다. På vägen hem, jag har möjligheten att gå lite tidigare på vägen hem om jag har flex nu. Nu har jag fredagar är jag som hämtar. Jag slutar klockan 1. Det är lite bonus tidig helg så att det är ganska skönt. Man kommer hem och hämtar barnen och så kan man ha en tidig fredag liksom. Och det är lite mysigt faktiskt. 우리나라는 퇴근 후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지만 스웨덴은 이른 퇴근으로 집안일을 해도 아이들과 함께할 시간이 많습니다. 이런 스웨덴 맞벌이 부부의 일과는 일과 가정의 양립의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Vi har inte haft något mål om att öka barnafödandet, men vi har haft mål om att man ska få kunna kombinera barn och arbete om man vill. Och så ser det ut idag också. Och att det finns möjligheter för de som arbetar att även ta hand om sina barn. Att man kan reducera sin arbetstid, att man kan vara hemma från jobbet när barnet är sjukt. Att man kan behålla jobbet när man får barn. Det skulle jag säga är de viktigaste sakerna. 두 나라에서 가정의 가사, 육아 분담은 어떤 편일까요? 우리나라 부부의 가사, 육아 부담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휴일 하루 부부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남편 강성민 씨. 아내가 요리를 하는 동안 성민 씨가 하는 것은 스마트폰 보기. 집에 있어도 이제 신랑이 아이들 봐준다 하더라도 사실 이런 집안일이나 이런 거는 제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평일에도 신랑이 항상 늦게 와요. 일 때문에 늦게 오니까 독박 육아죠. 아이들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안일 하고 아이들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다 제 몫이거든요.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집안일. 휴일이지만 휴식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1인 5역. 그녀는 슈퍼맘이 됩니다. 신랑이 이제 설거지는 집에 있을 때는 해주고 아이들 봐주고 그 정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제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째가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거의 한 15시간? 이 정도는 계속 흘러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깥 일을 하고 예를 들어서 밖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또 집안일을 해야 된다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처음 해보니까. 전엄맘이기에 더욱더 편중되는 가사와 육아. 일하지 않으니 양육해라라는 식의 사회인식은 전엄맘들에게 더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맞벌이를 해도 외벌이를 해도 가사는 대부분 아내의 몫.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늘었지만 가사 시간만큼은 10년 전과 별반 달라지지 않은 현실입니다. 가족 내에서의 성평등 부분인데요. 가족 내에서 독박 육아라든지 아니면 현재와 같이 지나치게 여성에게 편중되어 있는 가사나 육아의 책임을 남성이 함께 분담함으로써 보다 이제 남녀간에 공평하게 함께 나누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할 분담, 소위 얘기해서 평등한 부부관계 모델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것을 확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스웨덴은 어떨까요? 스웨덴에서는 한 손에는 커피, 다른 한 손에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가리켜서 라떼 파파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아빠들이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모습은 흔한 풍경이죠. 스톡홀름의 한 평범한 가정집. 우루바는 두 자녀를 둔 육아휴직 2개월 차 아빠입니다. 이제 생후 10개월이 된 둘째를 보는 모습이 참으로 행복해 보이는데요. 우루바는 전형적인 스웨덴의 라떼파파입니다. 첫 아이 때부터 육아를 함께 해왔죠. 아내 옌니는 우루반의 육아 동참으로 아침 시간이 한결 여유로워졌습니다. Är du inte orolig att när du kommer upp? Inte orolig över barnen? Nej, det är jag inte. Nej. Varför? Jag vet ju att Henry är hemma med sin pappa och Betty är på en bra skola och trivs med sina kompisar och lärare. Så det känns tryggt och bra, verkligen. För den som jag fick förut var inte på riktigt nästan, kände jag, eller hur? Trevligt att ses, lycka till nu. Hej då! Hej då! 아내 옌니가 일을 하는 동안 두 아이를 돌보는 건 우루반의 몫입니다. 우루반에게 이런 일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육아휴직이 아니더라도 그는 육아와 가사를 아내와 함께 해왔습니다. Ja, det brukar jag göra. Det sker varje dag, framförallt nu när Jenny behöver gå tidigare till jobbet. Jag tror att man brukar dela på det beroende på vem som måste börja först. Och sen växlar man med att hämta. Men om någon är föräldraledig så blir det naturligt att man lämnar. 스웨덴에서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유난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승진 누락이나 부서 변동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Vi har också en lag nu, antidiskrimineringslag, som gör att det är förbjudet att diskriminera föräldrar också. Till exempel i en anställningssituation eller om du har varit föräldraledig och så får de andra löneförhöjning men du får inte. Det kan vara diskriminering, det får man inte göra. Så att även om man är föräldraledig ska man ha rätt att få löneförhöjning som alla andra också. Så. 아빠들의 육아휴직은 아이와 함께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Nej, min barn, nej, men det känns jättebra. Det är faktiskt 90% av tiden är det underbart. Sen man kommer mycket närmare sina barn. Så det märker jag med Betty, min äldre dotter, att vi är ganska nära varandra. Och det tror jag för att jag tog en längre tid som pappa, även på henne.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90%에 달하는 스웨덴. 거리 곳곳에서 유모차를 끌고 나온 아빠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Jag har varit 50% pappaledig från november och sen nu är jag helledig från 1 april till 1 september. Så vi har delat upp i stort sett lika på hela ledigheten. 스웨덴의 육아휴직은 부부가 휴직 기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는데요. 아이가 8살이 될 때까지 시간 단위로 나누어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육아휴직도 가정 상황에 맞춰서 때로는 하루, 때로는 12시간, 6시간 등으로 나누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웨덴의 육아휴직 기간은 480일. 이 중 아빠도 90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을 부부가 똑같이 사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스웨덴은 1974년 부부 육아휴직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아빠 육아를 장려하는데도 초반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1% 이하에 불과했죠. Men sen så märkte vi att männen ville ju inte använda föräldrapenning. De ville inte vara hemma med barnen från början. Så att då införde man en första reserverad månad. Man måste använda den själv, annars så blir man av med dagarna så att säga. Så papporna var tvungna att använda den också. Och det gjorde att papporna började använda lite mer föräldrapenning. Vi har ju utvecklat det här systemet nu i 42 år i alla fall. Som det infördes 1974. 스웨덴 정부의 노력으로 스웨덴 아빠들은 평균 10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퇴근한 아내와 만난 우루반. 아내 옌니는 보통 4시경에 퇴근합니다.
하루 종일 일하느라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 저녁 식사는 우루반이 준비합니다. 여자는 밥을 해야 하고 육아는 엄마가 맡아야 한다는 편견이 이들 부부에게는 보이질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니까요. Grunden skulle jag säga är att är ett välfärdssamhälle där man ska och sen då att man ska ha jämställdhet, att män och kvinnor ska dela på ansvaret för barn och arbete. Som kvinna behöver man inte välja att antingen arbeta eller skaffa barn. Du kan kombinera de sakerna. Därför blir jämställdhet viktigt för barnafödandet. 우리나라도 아빠 육아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기 다시 붙여줄게. 육아휴직을 낸 용감한 아빠 한기호 씨. 그는 육아휴직 5개월 차의 초보 아빠입니다. 아직은 아들 주한이를 돌보는 게 서툴지만 하나씩 배워가는 중이죠. 지금 5개월 차 하고 있고요. 5개월 차? 네, 나름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빠로 다시 태어난 지가 저도 얘랑 똑같이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저도 아직 많이 서툴죠. 미역줄기 안 먹어? 엄마가 이거 먹으라 그랬는데. 엄마? 주한아 이거 아빠 한번 먹어볼까? 아빠 한번 먹어볼게. 이거 맛있다. 주한이도 먹어보자. 알았지? 바다에서 난 미역이에요. 그때는 좀 별로였어요. 제가 저를 생각해도 육아에 대한 전혀 관심도 없고 회사 갔다 오면 그냥 나 힘들다고 와이프가 육아하면서 지쳐있는 것에 이제 제 노동 강도가 더 이제 인정받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다투는 일도 많았고 그런데 한주아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빠들의 육아휴직을 유난스러운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죠. 자녀 한 명당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육아휴직의 비율은 전체 육아휴직자의 10%에 불과합니다. 기호 씨의 회사에서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아빠는 없었다고 하네요. 물론 주변에서도 육아휴직을 한 아빠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게 이제 군포에 육아 대디 분이 계시면은 같이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남겼었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갔는데 뭐 댓글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육아휴직을 쓴 아빠들이 진짜 없구나. 그걸 실감했죠. 저는 그래도 있을 줄 알았어요. 저 같은 케이스가. 기호 씨처럼 젊은 아빠가 평일 낮 시간에 아이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 사회는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남자 혹은 실업자 아니냐며 지레 판단해버리기도 하죠. 아빠가 아이를 돌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말이죠. 그러다 보니 육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의 비율이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육아데디라는 것을 숨기는 일명 샤이데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나? 그런 고민들 많이 했었고 또 와이프도 회사에 복직해서 다시 적응하느라고 힘들어하는 거 보면은 여성이 아이를 보고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사실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경험 차이인 것 같아요. 육아휴직에 있어서 금전적인 부분도 크게 작용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육아휴직 수당은 통상임금의 40%, 최대 상한액이 100만 원입니다. 월급의 80%가 지급되는 스웨덴과는 확연히 비교가 되죠. 자칫 육아의 행복을 얻기도 전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육아휴직 제도가 만들어져 있고 남성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육아휴직의 급여 수준 자체가 낮아서 그러니까 아빠들이 사실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너무 손실이 크고 그리고 또 자신의 경력상으로도 손실이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거를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매우 소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녁 7시 기호 씨의 아내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이고, 잘 놀았어? 요새는 좀 이제 잘하는 걸 아니까 이제 좀 마음 편히 일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보고 싶기는 하죠. 처음 남편의 육아휴직에 대해서 우려가 반이었지만 지금은 아빠 육아휴직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는 현영 씨. 좀 우리 사회가 이 육아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인정을 해주고 한다면 조금 더 그런 부담감을 내려놓고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담감 없이 일을 하면 더욱더 성과도 낼 수 있을 것 같고 좀 뭔가 그러니까 제 일과 육아를 좀 균형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육아와 가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우리나라. 하지만 우리나라도 조금씩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에 위치한 한 중소기업. 이 회사는 육아맘, 육아대디를 위한 가족 친화 제도들을 마련, 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직원이면 누구든 시간 선택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랑 직장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 직장맘들, 워킹맘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업무를 조금 10시부터 시작을 해서 4시 반까지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아이들 등원 저희가 시키고 출근하는데 좀 시간적으로 좀 여유가 있는 그런. 일과 가정의 균형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 속에서 시간제 근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을 도입해서 가족 친화 기업, 일가정 양립 우수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응이 좋은 것은 바로 사내 어린이집인데요. 회사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직원들의 육아 부담이 그만큼 줄었습니다. 같이 들어가고 같이 하원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좋고 또 회사 어린이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 엄청 좋습니다. 은주 씨는 시간 근무제와 사내 어린이집을 함께 이용 중입니다. 이런 가족 친화 프로그램은 일, 가정 병행이 가능하고 직원들의 근무 능력 향상과 기업 성과까지 일석삼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하고 육아 때문에 힘들어서 회사를 그만두는 부분은 최소화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해서 저희가 일과 가정을 같이 동시에 잘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을 좀 고민하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변화돼야 합니다. Jag tror man måste ta små steg framåt och just fundera på vad är det för problem man vill lösa. Behöver vi förbättra barnomsorgen? Behöver vi förbättra inom föräldraförsäkringen? Eller vad är det viktigast? Och hitta reformer där. Vad är det viktigast för att lyckas med det här att båda ska kunna jobba och ha barn samtidigt? Då tror jag att barnafödandet kommer sen av sig självt faktiskt om man lyckas med det. 저출산의 책임도 여성이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도 여성이고 굉장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개선,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제도의 추진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면 사실은 이 저출산의 패러다임도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 중심을 관통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라는 새로운 그 가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아, 혼자 하면 힘들고 고됩니다. 부부가 함께라면 육아 부담은 반으로 줄어들고 기업과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일과 가정, 양립의 길도 열릴 것입니다.